제곱센티미터 알아보기. 자,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바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래 그림을 볼까요?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이 있죠? 바로 이 넓이를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읽을 때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함께 써볼까요? 1제곱센티미터 이와 같이 쓰고 읽어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어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그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예요. 그렇다면 1제곱센티미터의 수가 모두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4개, 세로로 하나, 둘, 셋. 따라서 4 곱하기 3, 12. 1제곱센티미터의 수는 12개죠.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12개 모이면 이때 1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처럼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확인 문제 볼게요.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 것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보니까 요거 어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으로 그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죠. 그럼 6제곱센티미터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1제곱센티미터짜리 개수를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8제곱센티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제곱센티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제곱센티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제곱센티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제곱센티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제곱센티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제곱센티미터. 따라서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 것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동그라미 표 해줍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도형 나는 도형 가보다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으로 1제곱센티미터죠. 그러면 가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5개 모였으니까 5제곱센티미터. 나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7개 모였으니 7제곱센티미터. 도형 나가 도형 가보다 더 넓습니다. 그렇다면 1제곱센티미터짜리 2개만큼 넓이가 더 넓죠. 따라서 도형 나는 도형 가보다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 더 넓습니다. 답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로가 6cm, 세로가 4cm인 직사각형이 있네요. 자, 이런 경우 그 넓이를 구할 때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둡니다. 이번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므로 가로와 세로가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자, 가로와 세로가 같으니까 각각 5cm겠네요. 이때 넓이는 5하고 5를 곱하여 25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가 같다 보니까 이때 가로와 세로라는 표현 대신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확인 문제 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때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1제곱cm죠. 그렇담 1제곱cm가 직사각형의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세로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1제곱cm, 자, 이게 모두 몇 개 모인 것과 같나요? 7 곱하기 3, 21개 모인 것과 같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1제곱cm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7, 3, 21,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21제곱cm입니다. 이번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가 9cm, 세로가 5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 구할 수 있어요. 9 곱하기 5는 45죠. 따라서 45제곱cm로 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때에는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그 넓이를 나타냅니다.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100제곱cm입니다. (1제곱cm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 1제곱미터 알아보기. 1제곱미터는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해요. 그림을 볼까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m네요. 이처럼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함께 써볼게요. 1제곱미터. 읽을 땐 1제곱미터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속에 넓이가 1제곱cm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갈까요? 10,000개가 들어가요. 어떻게 아냐면 1m는 100cm와 같잖아요. 따라서 이때 1제곱cm짜리가 가로로 100개, 세로로 100개, 전체적으로는 10,000개.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런 1제곱cm인 정사각형이 10,000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제곱미터는 10,000제곱cm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또 1제곱킬로미터를 알아볼까요? 1제곱킬로미터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정사각형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이죠? 이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1제곱킬로미터. 읽을 때에는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읽어줄게요. 그렇다면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인 정사각형 속에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갈까? 1,000,000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km가 1000m와 같거든요. 따라서 가로로 1제곱미터짜리가 1000개, 세로로도 1000개, 1000에다 1000을 곱하니까 1,000,000개. 따라서 이처럼 1제곱킬로미터인 정사각형 속에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이 1,000,000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기억해 둡시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와 같다.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꼭 익혀두세요. 확인 문제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와 같을까요? 이럴 때 1제곱미터가 10,000 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관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3제곱미터는 따라서 30,000 제곱센티미터와 같아요.
그렇다면 7만 제곱센티미터는? 그렇죠. 7제곱미터와 같겠네요. 이번엔 500만 제곱미터가 몇 제곱킬로미터와 같은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런 경우 100만 제곱미터가 1제곱킬로미터와 같습니다. 라는 관계를 활용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500만 제곱미터는 5제곱킬로미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4제곱킬로미터는 400만 제곱미터와 같다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가로가 400cm이고 세로가 4m인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몇 제곱미터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400cm는 4m와 같지요. 그러면 이건 결국 한 변의 길이가 4m인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의 넓이는 4 곱하기 4, 16제곱미터이더라. 넓이의 단위에 주의해서 이때의 넓이는 16제곱미터로 답해 줄게요. 또 가로가 5km이고 세로가 7000m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몇 제곱킬로미터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7000m는 7km와 같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35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35제곱킬로미터로 답해 줄게요.